신은미 씨가 평양 한복판에서 열린 예술축제에서 찬양 노래를 불렀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신 씨가 부른 노래 중 한 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체제선전곡이었다고 합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은미 씨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2년 평양에서 열린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신 씨가 부른 노래가 평양의 모습을 찬양하는 체제선전 노래로 확인됐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친북 인사 노길남 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신 씨가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하를 불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노래는 지난 89년 평양 축전을 앞두고 발표된 곡으로 평양의 발전상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이 곡을 꼽았었습니다. 과거 북한 예술 잡지는 이 노래에 대해 당과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지도자 동지를 모신 영광과 긍지를 간직하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 인터넷에 올린 방북기를 통해 노래를 한 사실만 밝혔을 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글에서 공연 이틀 전 북측으로부터 북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 이슈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예산 말씀하시다 가셨는데 좀 많이 따셨습니까? 섭섭치 않게 땄습니다. 섭섭치 않게 따졌어요. 자, 조금 전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열심히 따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그렇죠. 그렇게 질책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다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네. 왜 지역구만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지만 또 지역구에 가면은 지역구 일 잘해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른바 실세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너무 집중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의원 말씀하시던데 예산 폭탄 아니에요. 예산 폭탄 아닙니까? 저도 그 정도 더 땄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신은미 씨 관련 리포트를 보셨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 논란. 글쎄요, 우선 신은미 씨 예. 콘서트를 네. 김대중 도서관에서 개최하겠다. 네. 이런 내용을 채널A 기자로부터 지난주에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많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김대중 도서관은 네. 연세대학교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예. 무관하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좀 이름이 일단 김대중 예. 도서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다 박지원이 했다고 하지.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연락했는데 네. 다행히 네. 취소가 돼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은미 씨, 네. 저도 대북 교류 협력을 강하게 주장하고 네.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네. 저렇게 구실을 주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네. 북측에도 예. 이익이 안 됩니다. 네. 과거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하시겠다. 동계동에 와서 하셨을 때 네. 굉장히 만류하셨어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네. 구실을 주면은 오히려 통일운동에도 방해가 됩니다. 네. 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함께 대북 교류 협력을 주창해야지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종북 콘서트를 한다거나 네. 북측 노래를 부르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구실을 줘서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아. 그래서 저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신은미 씨가 자기는 그냥 남편이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 따라갔을 뿐이다. 따라가서 봤더니 이렇더라. 내 방북 소감을 밝히는 것 뿐인데, 그걸 왜 종북이라고 마녀 사냥하듯이 비판을 하느냐. 이런 식의 주장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북한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그 태양절 기념 연회에도 참석을 했고, 초대장이 있습니다. 초대장도 있고, 또 갔더니 무슨 신분증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저게 초대장인데요.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북한에서. 북한에 좀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저걸 마녀사냥, 종북이라고 하는 건 마녀사냥이다.
저분이 아마 예. 재미동포죠. 재미동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초청받을 수도 있고 네. 가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뭐 거듭 재미동포고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시민권자. 예, 미국 신문관자니까 네.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 또 통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네. 또는 구실을 주면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뭐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찬양 지지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뭐 평가할 그런 위치는 있지 않고요. 자, 얼마 전에 통진당 해산 말씀을 하시면서 정당 해산은 나치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네. 저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네. 나치가 유일한 것으로 알았는데 네. 나중에 그 발언 후에 예.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 통진당 해산 심판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마지막 평의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지금 오후 3시부터. 우리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장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마지막 회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통진당을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평의에서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여부도 함께 결정됩니다. 통진당 해산 여부 심판을 위한 평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열렸는데요. 재판관들이 이미 판단을 내린 상황인 만큼 평의에서는 해산 결정 여부가 미칠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 평의에서는 주로 다수와 소수 의견에 대한 결정문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면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재판관의 신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이나 추천을 받은 6명의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개인별 성향으로만 봤을 때 해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관 성향이나 출신과 무관하게 다수와 소수 의견, 보수와 진보적 의견 사이에서 엇갈린 견해를 내놓은 사례가 적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 결과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아마 뭐 결론은 다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하는 시간만 남았는데 다음 주쯤, 이르면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시는 거죠? 지난번 나치가 유일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소련이 붕괴된 후에 네. 전 옐친 소련 대통령은 네. 러시아 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재판소에 공산당 해체는 소원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어요. 네. 그때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공산당 이념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네. 공산당의 해체, 즉 정당의 해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네. 그런 판결을 했거든요. 네. 물론 나치 등 뭐 터키 네. 여러 곳에서 그러한 정당 해산 명령이 났었지만은 네. 지금 일반적으로 네.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 국민이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그렇죠. 옳다. 예. 네. 그러한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네. 또 아무리 예. 정치권에서도 떠들고 네. 반대를 하지만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의 중앙선관위의 최종 판결과 최종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다 따릅니다.
뭐 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그대로 수용을 한다. 네, 예, 그렇기 해야 된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은 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네. 우리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가을 네. 국정감사를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네. 그런데 오찬해서 헌법재판관과 소장 우리 여야 의원들이 오찬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오찬 인사를 하면서 대개 헌법재판소장이 덕담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12월 말에 할 것이다 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어떻게 이렇게 헌법재판소 소장이 주심재판관도 있는데 이것을 12월 말까지 선고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점을 지적을 했다. 했더니 예.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조속지 않다는 의미를 표함하고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 있다. 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뭐 그 최종 변론도 한번 보시고 했을 텐데 누구 말이 더 맞다고 보세요? 전 황교안 최종 변론 장관하고 보지도 않고 이정희 대표하고 아니,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 말이 옳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는 우리는 동북정당이 아니고 진보정당이다. 황교안 장관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정당이 아니고 종북정당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정희 대표의 주장과 네. 황교안 장관의 주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정당의 해산은 국민에 의거해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개인적 소신은 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은 그대로 승복하는 게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국민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진당의 존재 자체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보수 진영의 생각이고 네. 저희도 제가 18대 원내대표, 19대 원내대표 당시에 네. 통진당 분들이 제 방에 인사를 왔어요. 네. 그때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 네.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정당과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줬고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진당과 함께 할 수 없다 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지금도 어떤 공조나 연합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